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20번째 시간이고요. 종합연습 2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담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첫 번째 속담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고 사장님 이야기, 사장님이 잘생겼어요, 사장님이 나빠요, 사장님이 좋아요, 이렇게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누가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누가 오냐면 바로 사장님이 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사장님이 지나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와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한국 사람들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임준 선생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임준 씨는 잘생겼어요, 임준 선생님 너무 잘 가르쳐요. 자, 임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옵니다. 띠리리 전화가 와서 누구예요? 봤더니 임준 씨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임준 씨한테 전화가 왔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영수 씨가 다음 주에 전산실의 김선미 씨하고 결혼하는 거 알죠?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래 사내 연애를 할 수가 있죠? 쉿.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김영수 씨가 오네요. 그래서 김영수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영수 씨가 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쉬운 일, 그리고 아주 어려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주 쉬운 일. 자, 여러분들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 일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그죠? 그런데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요, 죽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밥보다 죽을 먹는 일이 쉽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죽을 먹는 게 쉬워요? 아니면 식은 죽, 뜨겁지 않은 죽을 먹는 게 쉬워요? 당연히 식은 죽을 먹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을 식은 죽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라면을 끓여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라면 끓이기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식은 죽 먹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이 토픽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임준 선생님한테는 토픽 시험이 아주 쉬운 일이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토픽 시험이 식은 죽 먹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 말고요, 하나 더 있는데 밥, 죽 말고 또 먹을 수 있는 게 떡이죠. 그래서 뭔가를 먹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고요. 그래서 떡을 먹는데요, 이렇게 일어나서 먹는 것, 앉아서 먹는 것보다 누워서 먹는 것, 눕다, 누워서 먹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주 편한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은 죽 먹기, 그리고 누워서 떡 먹기는요, 아주 쉬운 일을 이야기할 때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엘레나 씨, 오늘 손님들이 와서 잡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만들 줄 알아요? 몇 가지 야채하고 고기만 썰어서 볶으면 돼요. 정말 간단해요. 쉬워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을 누워서 떡 먹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로요, 아주 어려운 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별이 있어요, 별. 여기에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요, 이 열매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따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과를 따다, 사과를 따다, 열매를 따다, 열매를 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과를 따는 일은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이 별을 따다, 별을 따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하늘의 별, 하늘의 별, 다 괜찮아요. 하늘의 별을 따다, 하늘의 별 따기는요,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보면요, 명절에 고향 갈 기차표는 예매해 놓았어요? 아직 시간이 많은데 천천히 하면 되죠.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없을 거예요. 명절 전에 기차표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귀화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귀화 시험 쉬워요? 아니요. 아주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특히 요즘 한국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늘의 별 따기예요.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습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버릇과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렸을 때 습관, 어렸을 때 버릇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있었던 습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버릇을요 3살 버릇이라고 표현합니다.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이 죽을 때를 지금은 120세 정도까지 살고 있지만 120세가 아니라 80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80세를 조금 다른 말로 여든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든까지 계속돼요.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살 버릇이 여든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 라고 해서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봅시다. 우리 아이는 식사할 때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해요. 그래서 이 말은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는데요 A라는 물건하고 B라는 물건 이렇게 두 가지 물건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물건은 10,000원, B라는 물건은 5,000원입니다. 어떤 것을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건 싸네. 똑같은 물건인데 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B를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B를 가지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물건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요. 아니면 조금 사용해 보니까 금방 고장이 났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싼 물건은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때 싼 것이 안 좋은 물건이다 라는 의미로 비지떡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싼 것이 비지떡이다. 싼 물건이 안 좋은 물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글자로 줄여서 싼 게 비지떡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을 보면요 바지를 싸게 팔길래 샀는데 한번 빨았더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빨래를 했는데 바지가 이렇게 길었는데 빨래를 하니까 이렇게 길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싸다고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서 입사 시험을 봤습니다. 입사 인터뷰를 받겠죠. 입사 시험을 보고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제가 회사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엄마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여행도 보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물어봐요. 합격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아직 합격은 안 했어. 하지만 나는 합격할 거고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기대를 하고 있구나. 합격한 것처럼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때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을 떡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떡을 회사에서 줄 거예요? 합격시켜 줄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대하고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냥 생각도 않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떡을 먹기 전에 나는 에피타이저부터 먹어야겠다. 그래서 김칫국을 마십니다. 그래서 김칫국부터 마신다. 많이 기대하고 그 순간을 준비한다 라는 의미로 김칫국부터 마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뭔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는 것, 그래서 더 나가서 계획하는 것을 김칫국 마신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소개팅을 해요. 소개팅을 하면 이 여자를 만나면 여자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친구와 이런 데이트도 하고 저런 데이트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갈 거예요. 결혼하면 아이를 몇 명 낳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소개팅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할지, 그 여자와 사귀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을 보면요. 오늘 상호씨가 초월급을 받으면 우리한테 한 통 내겠죠?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세요. 상호씨는 월급 받으면 여자친구한테 줄 선물부터 살 거예요.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김치국 마시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배죠. 그런데 여기에 배꼽이 있어요. 그래서 배꼽이 이만큼 큽니다. 배가 중요해요? 배꼽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배라고 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배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엑소 콘서트에 갔습니다. 엑소 콘서트에 갔는데 이 엑소 콘서트가 6시에 시작을 합니다. 6시에 시작을 하는데 6시부터 8시까지 다른 가수가 나와요. 그리고 엑소는 8시부터 10시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까지 또 다른 가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엑소 콘서트를 갔는데 엑소보다 다른 가수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배보다 다른 가수가 나오는 배꼽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더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요.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가요. 3박 4일 동안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로 3박 4일 동안 가는데 여기 한국이고요. 여기에 브라질이 있어요. 브라질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0시간 동안 여행을 하고 다시 24시간 동안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만 48시간이고요. 여행을 진짜로 하는 시간은 30시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럴 때도 배보다, 진짜 중요한 것보다 배꼽, 쓸데없는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 더 커요. 그럴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포장지를 이렇게 다 열어보니까 진짜 선물은 이만큼 있습니다. 상자는 아주 큰데요. 이 진짜 선물은 조금밖에 없어요. 이럴 때 포장지가 더 크네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책을 한번 봅시다. 돈을 절약하려고 세탁기를 중고로 샀는데 고장나서 수리비가 더 들었어요. 그럴 때 세탁기 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달아요? 아니면 써요? 달다? 쓰다. 달지 않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이 써요. 어디에 써요? 입에 쓰다 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데, 자, 이거를 약간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 것은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쓰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공,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힘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책을 봅시다. 우리 과장님은 일을 잘 가르쳐 주시는데 가끔 지적이 많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잘 가르쳐 주시는 게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가끔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